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 원인 부동의 1위는 암입니다.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한 달이 건너 암이 발병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하루 지나긴 했습니다만 어제 3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암 예방의 날입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원장님, 여전히 정정해 보이십니다. 예, 저는 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즘 국민들 다 아시다시피 의료계 상당히 커다란 지금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비상사태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조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암 환자들이 지금 다 이제 대기 상태인데 우리가 전공이 70명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네. 그 진료를 정상적으로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물론 지금은 암이 곧 불치병, 절망이라는 단어하고 등식화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 누구에게나 이 잠재적인 불안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암이라는 건 정말 예방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는 그 암의 3분의 1은 예방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을 통해서 완치 가능하고 아직 3분의 1은 해결을 못했는데 그때는 이제 삶의 질을 높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은 한마디로 예방 가능합니다. 3월 21일의 의미가 저런 의미군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에서 3월 21일 정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국립암센터 초대 원장이셨죠. 박재갑 선생님은 금연 운동을 주도하셨었어요. 예, 그렇죠. 서 원장님께서는 어떤 걸 제일 강조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금연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암의 3분의 1이 담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암을 이제 담배를 강조하는 거고요. 금연하시도록 강조하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술 있지 않습니까? 술이 이게 발암물질이에요. 국제암연구소에서 정한 1군 발암물질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담배보다도 더 많이 사용되는 게 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발암물질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술 하면 간암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다른 암하고도 다 연관이 있습니까? 암이 7종류 암을 일으킵니다. 뭐 구강암, 후두암, 인두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해서 암을 여러 종류의 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건 1군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보통 적정 음주량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약주라고 해서 전통주나 와인 같은 경우는 한두 잔 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건 다 옛날 개념이죠. 다 지금 다 사장됐어요. 이제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술은 적당히 마시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사망률을 계산하면은 하나도 안 마시는 0잔을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한 잔 마실 때부터 사망률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잔, 석 잔 쭉 가면요. 이게 쭉쭉 올라가요, 사망률이.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술은 절주 운동이 아니다. 금주 운동으로 가야 한다고 이미 정했습니다. 적정 음주량은 제로다. 그렇죠. 그래서 술은 소량 음주도 해롭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원장님은 정말 술 한 잔도 안 하십니까? 뭐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어떤 자리에 가면은 뭐 술을 조금씩 따라 놓으면 그냥 마시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고기를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증가한다. 이게 막연한 지식처럼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고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이거 그렇죠. 맞습니까? 이제 고기라는 거 있잖아요. 고기 중에서도 이제 가공육이 있고 그냥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게 있는데 발암물질 분류에 있어서 1군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에서 암이 생긴다는 게 확실한 걸 1군 발암물질이라고 해요. 1군? 예, 그렇죠. 그래서 술, 담배가 1군인데 사실 가공육이 1군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소세지, 햄, 베이컨 이런 것들은 암을 일으킨다는 게 확실한데 되게 대장암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그걸 적게 먹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도 2군 A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적게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뭐 사람들이 그러면 뭐 고기도 못 먹냐 이렇게 생각하고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뭐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고기를 너무 많이 먹지 말라 이겁니다. 대략 어느 정도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500g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먹으라지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비만과 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참 덜 알려진 거예요. 이제 비만하면 사람들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비만은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혈관 질환에도 관계가 되는데 이게 놀랍게도 암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뭐 대장암, 유방암, 신장암, 자궁
내마감 이런 것들도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한다는 게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 물론 뭐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좀 풍채가 좋은 분들이 더 잘 견디고 예후도 좋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던데요. 아,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라는 게 굉장히 독한 물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암에 걸렸다면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면 잘 먹어야 됩니다. 네. 그러나 그게 꼭 비만으로 가야 되면 안 되죠. 비만 자체는 이제 암의 위험 요인이고 다만 항암 치료를 할 때는 예. 잘 먹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체력을 보충해서 네. 자기가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암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이 비만에 막기 위해서는 그 운동 수위를 어느 정도로 좀 설정을 해놓고 매일 실천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고하는 것은 네.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 다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일주일에 5일 이상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나 할수록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권하는 건 그거예요. 네. 우리가 운동한다면 사람들이 무슨 뭐 어디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막 신발 갈아 신고 옷 입고 막 하는 걸 네.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매일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땀을 꼭 흘려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약간 빠르게 걷는 걸 권장합니다. 예. 약간 빠르게 걸어서 땀이 좀 날 수 있다면 더 좋지만은 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에 어쨌든 30분, 1시간 네. 이상씩 꼭 걷는 걸 권합니다. 그래서 네. 만보를 채울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가족력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꼭 지켜야 될 지침 이런 거 권하시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를 들면 부모님이 뭐 위암에 걸리셨다, 대장암에 걸리셨다면 나도 위험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검진에 있어서 그 일반적으로는 그 부모님이 어떤 암에 걸렸다고 해서 검진을 더 많이 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네. 다만 유방암은 좀 다릅니다. 예. 유방암은 자기 어머니나 이모 또 그 자매간에 유방암이 있다면 그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더 엄밀하게 엄격한 그 검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뭔가 좀 추상적인 메시지 말고요. 좀 현실적인 응원의 한마디 어떤 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 국민들이 암에 걸리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고기 적게 먹고 네. 또 운동 열심히 하고 적정한 체중 유지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데 그 상식적인 것을 내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지켜나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지 말고 네. 내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나의 삶을 지켜나가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건강을 지킨다는 기적이 발생하는 거죠. 네, 의료 공백 상황에서 좀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서홍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